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원의 한국사 강사 최준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맞죠? 몸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사실 2개 영상씩 찍기로 약속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쉽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유튜브 지금 구독자 수도 생각보다 많이 늘고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약간 좀 영상을 찍는데 의기소침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항상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조선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조선시대에 오늘은 조선을 건국했던 주도 세력은 바로 신진사대부였죠. 이 신진사대부들은 옹건파 사대부와 급진파 사대부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훈구와 그리고 사림의 대립으로서 사화가 일어나죠. 사림이 화를 잇는 사화가 일어납니다.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4가지 사화에도 불구하고 사림은 바로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죠. 그러면서 이조전랑이라는 벼슬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붕당이 형성됩니다. 이 붕당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정당의 시초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붕당이 형성되면서 다시 붕당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고,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그 과정까지 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조선시대, 조선을 건국했던 세력은 바로 태조 이성계였죠. 그리고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했던 세력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진사대부는 크게 다시 2가지로 정몽주, 길제, 이색 같은 옹건파 사대부와 그리고 정도전, 조준, 남은 같은 급진파 사대부로 나뉘게 되죠. 그런데 조선을 건국했던 주요 세력은 바로 이 급진파 사대부가 됩니다. 정몽주 같은 사람은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의 수하장수 조영규의 철퇴에 맞아서 죽고, 그리고 옹건파 사대부들은 조선 건국을 주도했던 게 아니고 고려 왕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조선 건국을 주도했던 이 급진파 사대부들 세력에 의해서 축출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공을 세웠던 급진파 사대부들이 바로 이 태조를 도와서 조선 건국의 주도 이념을 좌우하면서, 그리고 조선 건국에 여러 가지 많은 공들을 세우게 되죠. 이 태조 다음에 등장하는 왕 정종,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그리고 세종대왕, 문종이죠. 문종, 그 다음에 단종, 세종, 예종, 성종. 우리 친구들 조선시대는 27명의 왕이 있습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이라고 해서 27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들의 업적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나씩 챙겨서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신진사대부의 분화로서 훈구와 사림이 어떻게 등장하고 붕당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가보도록 할게요. 조선 건국을 주도했던 세력은 바로 급진파 사대부였죠. 이 급진파 사대부들이 태조부터 시작해서 정종, 태종, 세종, 문종, 그리고 이 세종대왕의 동생이 바로 수양대군이었죠. 바로 계유정난을 일으키죠. 이 계유정난을 통해서 자기의 어린 조카였던 단종을 유배시켜버리고 김종서라든지 황보인 같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서 이 수양대군이 조선의 제7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바로 이 계유정난 때 이 급진파 사대부들 중에 공신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훈구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구파. 급진파 사대부들 중에서 계유정난 때 공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훈구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조, 그 다음에 예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럼 훈구 세력이 권력을 다 장악하겠죠. 이 훈구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세조를 도왔던 한명회, 그 다음에 신숙주, 홍윤성, 홍달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훈구 세력이었는데, 이 세력의 기득권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자, 당시 성종 때가 되면 이 세력을 어느 정도 견제할 필요가 있겠죠. 왜? 권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좀 그렇겠지. 그래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을 등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바로 초야에 묻혀 있었던 옹건파 사대부들을 이 성종 때 김종직이라는 사람을 중앙정계에 진출시키면서 바로 이 세력이 바로 사림이라 부르죠. 사림. 그러면서 초야에 묻혀 있었던 옹건파 사대부들이 중앙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사림 세력은 자, 향촌 자치와 왕도 정치를 추구했고요. 우리 이거 시험 문제에 참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훈구 세력은 부국 강병 그리고 중앙 집권을 추구하는 세력이었죠. 집권을 추구하는 세력이었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많은 땅들을 들고 있었던 대지주 출신들이 바로 훈구였다면 사림은 자, 중소지주 지방의 집안의 향촌 사회에 묻혀 있었던 중소지주 출신들이었죠. 그리고 훈구 세력은 성리학 외에 여러 사상들을 다 포용하는 입장이었다면 훈구 세력은 성리학 외에는 다 배척을 합니다. 성리학 외에는 다 배척을 하고요. 오직 성리학적 유교 질서에만 충실하는 게 바로 사림이었죠. 이 훈구 세력은 성리학에 포용한다는 것은 바로 뭐 과학 기술 같은 것들도 많이 추구하는 부분이죠. 자, 이런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훈구 세력이 새로운 세력이었던 사림 세력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되면서 3사의 언간직, 바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왕권을 견제하는 이런 관직에 이 사림 세력이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림 세력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훈구 세력을 비판을 하죠. 그래서 훈구 세력이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 사림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림이 화를 입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사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림이 화를 입는 데서 사화. 이렇게 기억할게요. 자, 그러면 사화는 언제부터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연산군, 그 다음에 중종,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명종, 자, 그 다음에 선조가 되겠죠. 자, 사림은 성종 때 중앙에 진출을 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훈구 세력을 비판하죠. 그러면서 사림이 화를 입는 사화가 일어나는데 사화 순서는 우리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연산군 때 무오년 때 사림이 화를 입었다 해서 무오사화, 그리고 갑자년 때 사림이 화를 입었다 해서 갑자사화라 부르죠. 그리고 중종 때 기묘년 때 사림이 화를 입었다 해서 기묘사화가 일어나고요. 명종 때 을사년 때 사림이 화를 입었다 해서 을사사화가 일어납니다. 이 네 가지 사화에도 불구하고 사림은 망하지 않고 자, 바로 사림의 기반이었던 서원과 향약 그리고 성리학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사림은 성장을 해서 바로 선조 때가 되면 이제 훈구 세력을 제치고 바로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사림이 이제 집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때 훈구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훈구 세력은 완전 나가리가 되죠.